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그림자 금융과 중국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죠. 금융감독원과 같은 규제기관은 은행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은행이 망한다 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은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과 상품은 투자자에게 투자가 안전하고 맡긴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약속할 때도 있지만 사실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는 채권 운용회사 핀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맥컬리가 2007년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밖에 놓여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금융 중개기관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상품은 자산유동화증권, 상업어음, 신용부도 수합 등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신용 접근성을 확대하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장점은 있지만 음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고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심각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 진짜 무서운 것은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나라에는 그림자 금융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림자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 예금 이자율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은 중국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에 그림자 금융은 투자금을 어려움 없이 상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북경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채의 약 40%가 그림자 금융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이 GDP 대비 가장 큰 그림자 금융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이 충분한 대출을 하지 않을 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너무 큰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사용되어 현재의 경기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너무 위험해서 대출할 수 없는 또는 투자할 수 없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그림자 금융 산업을 단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산당은 2019년 연이율 36% 이상의 대출을 법으로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의 산업 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복잡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불투명하여 붕괴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규모가 큰 그림자 금융은 신탁입니다. 중국에서 신탁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자산유동화증권, ABS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사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에 대출을 하곤 했습니다. 신탁은 중국에서 약 2.9조 달러의 거대한 산업이며 가장 큰 신탁인 시틱 트러스트는 수천억 위안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황기 동안 대부분의 신탁은 1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가 파산함에 따라 신탁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파산한 신탁회사 중 하나는 중룽신탁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자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룽신탁의 모회사인 중앙신탁 엔터프라이즈 그룹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핑안신탁도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 신탁 회사가 파산하자 공산당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투자 신탁 회사로 자금 조달을 못하게 했습니다. 투자 신탁을 통해 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LGFV를 만들어 이를 해결했습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안된 대안적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회사로 주로 인프라 개발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LGFV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모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보한 채권입니다. LGFV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으며 지방투자채권 또는 지방기업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판매해서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LGFV가 빠르고 쉽게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 투자였죠. 하지만 지방정부는 급속한 성장 기간 동안 과도한 인프라 투자, 토지 매매 수익의 급감으로 빚더미에 빠지게 되었고 중국 경제와 재정 안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 그림자 금융은 국가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2021년 9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비구이 위안은 2022년 8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가 추산하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의 부채는 66조 위안이죠.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면 1경 20조 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와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한 운영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이 특히 걱정해야 할 것은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한 대출 관행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전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즉 신탁, LGFV, 부동산의 연결고리의 파열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전염될 위험을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